얼마 전에 민주당 혁신위 관련 영상에서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정치 세력에게 혁신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의 방식, 특히 기존의 잘못된 행동, 관념 등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도입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필요한 혁신은 뭘까요? 변화를 하려면, 제대로 변화하려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먼저일 겁니다. 민주당을 진단해 보자면 민주당이 우파 정당이 아니어서 잘못이다, 우파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좌파 정당이라는 것이 세상 어딜 가도 하등 쓸모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꼭 좋고 유용한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정치 선동 장사를 너무 장기간 해왔고 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때 앞장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겁을 주던 그 민주당의 거짓말들, 지금은 다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죠. 실제로 지들은 광우병에 걸려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드디어 6년 만에 완료됐어요. 사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문재인 때 진작 이미 측정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데 문재인은 치졸하게도 그 내용을 국민들로부터 숨겼습니다. 결국 앞장서서 사드에 몸이 튀겨진다는 둥,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먹으면 암에 걸리는 사드 참외가 된다는 둥 개소리를 한없이 짓거려대던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현재까지도 사과를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은 당시에 뭐라고 떠들었느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어디서 그따위 개소리가 이재명에게 알려졌는지, 이재명 네가 제대로 아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는 대기업이 없다, 이것도 누가 니한테 알려줬어요? 아주 주변이 이따위 지식인들로 넘쳐나나 보다, 그지? 지금 민주당이 주력하는 건 뭐냐? 존재하지도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협을 억지로 제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어민들은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량진에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민주당의 거짓말 때문에. 방사능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옥스퍼드대의 원자력공학 교수가 후쿠시마 처리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돌팔이라고 불렀다가 그 교수가 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과학을 좀 배워라고 반박을 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꼴은 광우병 때도 그리고 사드 때도 똑같이 발생했었어요. 과학자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오로지 거짓말로 떠들다가 결국 모두가 그게 거짓말인 걸 알게 되면 사과와 반성 없이 다음 선동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자 유일한 전략이에요. 이런 큼직한 건들 외에도 자잘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은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네, 천공이 대통령실에 왔네, 약물 수사를 하느라고 이태원을 안구했네, 이따위 의미도 없는 거짓말들로 오로지 정부의 상처내기에만 열중해 왔어요. 이런 저열한 정치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의 저열한 정치는 지들뿐 아니라 반드시 시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어요. 둘째로 민주당의 윤리적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의 시장 선거가 나란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시옷 범죄 때문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유감, 이따위 말장난이나 치면서 오히려 피해 호소인이라는 국어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의 토 나오는 워딩을 제조해냈습니다. 오로지 자기 당 소속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지들이 그렇게 남을 욕할 때 써먹었던 2차 가해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해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 현직 의원들한테 돈 봉투가 돌았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인왕 김남국의 출처조차 불분명한 그 코인은 10억대에서 60억대, 지금은 최대 80억대까지 이른다고 알려졌지만 민주당 측의 대응은 뭐냐? 잘 모르니까 공부해보겠다, 이따위 무책임한 개소리들 뿐이에요. 공부는 집에서 네 개인적인 시간에 혼자 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
이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도 인식조차 없습니다. 지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조작했다. 지 돈인데도 지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 이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건 다 어차피 검찰의 기획수사니까 반대표 던져서 구해주자. 이건 우리 방어수단이니까. 불체포 특권이 니들 뇌물 덮으라고 생긴 줄 압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단지 사법 리스크만 가진 정상인이 아니에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다 남들과 다릅니다. 남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남들과 다릅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성남시 공공개발 비리를 대구에서 검사일 하던 윤석열이 저질렀다. 거의 무슨 고양이가 리플을 달았네 수준의 헛소리라서 말하면서 지도 어이가 없어야 그게 정상인데 이재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엔터 전략과 엑싯 전략을 짜서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주장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한 민주당의 명줄을 끊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제 민주당은 남의 범법 행위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해도 도덕적이다. 이게 좌파의 유일한 셀링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제 무능한 범죄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덕분에.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짓 선동, 반일 선동 이 분야에서 이재명 보고 둘째 가라면 서러워서 막 다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거짓말에 가장 앞장서는 게 이재명이고 당 차원에서 현수막에 방사능 마크를 달라는 둥 윤통을 이완용이라고 부르라는 둥 지시가 자꾸 내려와서 민주당 일선 당협에서도 역효과로 표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하니까 거짓말 선동의 중심이 이재명인 거죠. 돈봉투 송영길, 코인왕 김남국 전부 다 이재명 측근입니다. 돈봉투 녹취가 나오고 코인 의혹이 계속 쏟아져도 당 차원에서 찍소리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의 화신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비운의 사나이인 거죠. 이게 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이 요소를 모두 뒤집지 못하면 민주당의 혁신이란 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의 혁신이란 없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혁신위가 꾸려졌어요. 혁신위원장으로 이재명이 골랐던 사람이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다가 9시간 만에 낙마를 하고 나서 새 혁신위원장을 뽑아서 혁신위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위원이라는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혁신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삼고 그 밑에 혁신위원을 7명 뽑았다는데 그 인선이 가관입니다. 이진국, 애국 지식인 33인의 하나로 대선 때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윤형중,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본부장이었고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차지호, 대선 때 이재명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대신했던 골수 친명이에요. 서복경,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 개딸을 옹호하는 친명계마저도 비판하는 개딸을 감싸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자 후쿠시마 방류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식, 이해찬 라인의 친명계 초선 의원이에요. 이선호, 이재명과 기본소득 모임을 함께 하던 사람이고 별명이 울산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7명 중에 6명이 친명이에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골수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명은 친명은 아닌데 민변 소속이라고 해요. 이재명이 가장 문제인 당에 친명 인사만 골라서 모아놓고는 무슨 혁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이 인사들을 위원장이 직접 골랐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스스로 골수 친명 인사만 고르고 골라서 앉혔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김은경도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인 거예요. 아니 지네 정권 때 지들끼리 돈봉투를 만들고 지들끼리 전달하고 그걸 지들끼리 이야기한 게 녹취로 남아있는 건데 무슨 수로 검찰이 이걸 만듭니까? 검찰이 마인드 컨트롤로 이성만 윤관석이 그 말을
전화를 전화에다 대고 막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자기 주장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 딱 이재명 같은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혁신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당이 달라지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집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저 혁신위를 통해서 이재명의 사당화, 곧 있을 공천권을 이재명과 이재명계가 틀어쥐고 비명계를 학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위 조직을 혁신위라는 이름으로 꾸린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은 며칠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다 끝난 기본소득을 또 자기 당의 목표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다 나눠주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요. 이재명은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저 남을 다르게 만들 생각뿐, 당을 다르게 만들어버릴 생각뿐인 겁니다. 자기 당으로, 자기 사조직으로, 자기가 감옥 안 가게 막아줄 수 있는 방탄기구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